고전적인 방식은 이 처진 피부와 함께 이 근육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는 부작용까지 생기는, 이 애교를 유지시켜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밑 수술할 때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눈밑 수술하고 나서 애교가 사라지면 어떡하죠? 지방제 배치 수술은 지방을 조작하는 수술이에요. 절개는 눈 안쪽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피부 절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이 애교 자체는 눈밑 지방만 수술했을 경우에 절대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는 오히려 불룩한 지방으로 인해서 좀 가려져 있었던 애교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애교 밑에 있는 조직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애교는 좀 더 선명해지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다. 반면 지방만 조작하기 때문에 피부나 근육 조작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애교가 그대로 있다는 거 장점이지만 처진 피부 혹은 처진 애교살은 전혀 조작해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또 눈밑 지방 재배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회복 기간이 좀 짧으면서 간단한 수술일수록 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개선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부 처짐과 애교 처짐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피부 처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애교 처짐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 밑에서 처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애교 처짐이에요. 왜냐면 눈밑의 모든 기능을 애교가 담고 있거든요. 애교 근육의 기능이 눈밑이 하는 기능 중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눈 모양을 따라 동그랗게 돌아가던 이 근육이 점점점 처져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애교살은 이 위쪽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애교가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밑 꼬랑이 신경 쓰여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불룩한 것만 신경이 쓰여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 이 바깥쪽에 처져 있던 이 애교의 처짐은 같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깥쪽 처짐이 함께 고민이셨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더니 나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왜 저 여기가 아직도 불룩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 처짐의 포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는 애교 근육이 당겨져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부 처짐뿐만 아니라 애교도 역시 하안검 수술을 해야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무엇이냐? 여기 눈밑 쪽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아까 재배치는 이 안쪽에 있는 결막으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피부 밖을 절개해서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게 하안검 수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흉터는 눈밑이 이렇게 밖으로 남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눈밑은 굉장히 회복이 빠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가 오랫동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보통 한 달에서 뭐 길면 3달, 아주 더 오래 가면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더더더더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눈에 많이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흉터 부분은 아주 많이 고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 주름이 더 심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주름은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데 흉터는 나이 들수록 더 좋아져요. 그래서 흉터가 주름보다는 조금 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전 주름이 훨씬 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또 흉터 얘기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애교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피부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안검 수술도 이렇게 지방 조작을 합니다. 재배치 시킬 거 재배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앞광대의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겨 올리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물론 지방 재배치할 때도 어느 정도 당길 수 있고요. 하안검을 하면서 당기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더 넓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안부 거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광대의 살이 처지면은 뭐가 생길까요? 팔자주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앞광대의 볼륨이 빵빵하셨던 분들이 처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팔자와 이 처짐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하안검을 하면서 이렇게 당기는 것이 중안부 거상, 볼륨이 부족하면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지방 이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광대를 같이 예쁘게 해준 뒤에 옆볼에 튀어나온 이 조직들이 또 수프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도 이제 좀 당겨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눈밑을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애교를 당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슬프게도 하안검을 한 뒤에 인상이 나는 더 나빠졌어요. 인상이 뭐 강해졌어요.
밋밋해졌어요. 이제 그런 분들 있거든요. 대부분의 원인이 이 애교가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애교가 사라지신 분들이 보통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게 되고 되게 화난 사람 같고 좀 그렇습니다. 가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연예인분들 사진에 애교의 중요성 막 이래가지고 애교를 지워가지고 사진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제 그런 영상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상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이 애교 근육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는 이 피부를 보통 잘라낼 때 고전적인 방식은 이 처진 피부와 함께 이 근육이 많이 제거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는 부작용까지 생기는 이 애교를 유지시켜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진 피부만 따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이 근육은 조금도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살리고 이 근육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쁘게 애교가 생기게 되고 이 애교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눈이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까지 예방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수술 직후부터 빵빵하게 예뻐진 애교 때문에 훨씬 더 인상도 좋아 보이고 젊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애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눈 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다소 두서없이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얘기를 들으시다가 나는 이 부분도 궁금하던데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유익한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일타강사 김지연이었습니다.